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70일 만에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네, 법무부가 일단 이 박병화가 외출을 했는데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행적을 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박병화가 정말 70일 동안 집안에만 이제 그 칩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첫 외출을 지난 8일 날 이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 당시 이제 상황을 보자면 그 부모가 이제 차를 몰고 와서 박병화를 태우고 나갔다고 하고요. 그 뒤를 박병화를 이제 감시하는 그 전담 법무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그 법무부 직원이 이제 박병화가 이제 타고 있는 차 뒤를 쫓아가면서 이제 외출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무부는 박병화가 이제 외출을 한다. 이 사실도 이제 우리 지역에 알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박병화의 행적 또한 이제 알려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는 이제 박병화가 이제 오늘 외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까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박병화가 어디를 갔고 뭐 언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또 주민들에게 공개를 한다면 그게 또 이제 박병화라는 한 사람의 어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박병화의 행적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예. 이제 이 소식을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일날은 몰랐던 거고요. 그 다음 날 기사를 통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병화가 어제 외출을 했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가 뭐 이제 오늘 박병화가 나온다는 것만 얘기를 해줬어도 스스로가 좀 조심하고 외출을 좀 자제한다거나 내 스스로를 보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법무부가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무부는 박병화라는 사람의 어떤 인권 보호는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고요. 화성시도 지금 법무부에 지금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예. 박병화가 좀 언제 나온다고 알려주면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앞으로라도 박병화가 외출을 한다면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기가 좀 어렵다면 시에라도 좀 먼저 알려달라. 이제 예.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새벽 6시부터 12시간이란 말이죠. 그럼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그렇죠. 외출을 한 건데 네. 뭐 한두 시간 외출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반나절을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주민들 중에는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박병화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병화를 감시하는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박병화는 혼자 밖을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병화의 집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앞쪽에는 경찰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고 박병화의 집 뒤편에는 이제 화성시가 고용한 사설 경비 요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또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박병화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단으로 외출을 한다 이런 게 뭐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박병화가 어쨌든 한 번 외출을 지금 해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70일 동안은 집안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네. 네. 지금 박병화는 그 저녁 9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외출을 못하게 이제 외출 금지 시간이 지금 돼 있고요. 예. 그 외 시간에는 이제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박병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박병화를 이제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담 직원이 사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박병화를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것도 해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은 그때부터는 정말 큰 문제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병화를 이제 감시하는 지금 전담 직원이 있지만 뭐 박병화가 늙어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 또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같이 동행하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동행이 사라질 때 그때가 만약에 이제 재범이 일어난다면 예.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닐까 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 박병화가 거주지로 선택한 화성시 봉담읍이죠. 네. 이 지역은 앞서 이제 이 기자도 보도를 할 때 뭐 이 지역이 이제 초토화됐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뭐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좀 뭐 그야말로 마을이 지금 뭐 황폐화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마을에 계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지금 뭐 인근에 또 대학도 있잖아요. 좀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학교 인근 원룸촌이에요. 예. 지금 이제 방학 중이니까 이제 그 원룸 계약이 끝나는 시기가 될 거고 그 원룸 계약을 이제 다시 재계약하는 재계약 이제, 시기가 오고 있군요. 재계약을 예. 이제 하는 이런 시즌이 지금 다가온 건데 예. 문제는 뭐 저라도 제가 이제 거기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살 거고 여대생분들도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병화가 나의 이웃이다. 당연히 싫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을을 지금 계속 떠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신입생들, 네, 이제 신입생들이 또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기인데 신입생들이 이 지역으로는 오질 않는데요. 방을 보러. 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에게 원룸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발길을 끊어버리니까 예. 이제 정말 동네가 슬럼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이렇게 강력 성범죄자 때문에 동네가 슬럼화된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예. 안산시 와동에 2년 전에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이 2년 사이에 조두순의 집 인근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었어요. 예. 거기가 모두 문을 닫았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도저히 못 보내겠다고 이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저 사람 이웃은 나는 못 되겠다고 해서 동네를 떠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조두순의 집 주변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박병화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제 반복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전과가 3범, 성폭행을 3번, 성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그런 그 전과자들, 강력 성범죄자들이 예. 올해만 무려 54명이 출소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지자체들은 굉장히 비상사태거든요. 이 54명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살겠다고 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뭐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굉장히 걱정하고 거기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 1명, 성범죄 전과자 1명이 거주지로 선택한 곳이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는데 올해만 54명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거주지를 정할 텐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그래서 이 강력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는데요. 올해 이제 이 문제가 박병화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니까 법무부 이제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법들, 이제 거주지를 좀 제한하는 법들을 검토해 보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어느 이제 전국 곳곳에서 제2의 박병화 사태, 제3의 조두순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새해까지 화성시는 이 박병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골칫덩이를 안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화성의 바로 옆 지역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요. 이번에는 또 저 마도면에 교도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주민들 반대가 심하죠. 어떻습니까?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지역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이 이제 좀 그 사실을 이제 알아내서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 좀 알려지게 된 건데요. 예. 법무부가 지난 2009년 그러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 화성시 마도면 지역에 여성 전용 교도소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이 용역이 끝나면은 이제 아마 이르면 올 하반기 이제 공사에 들어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2026년에 완공하겠다. 지금 법무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마도면이 이제 여성 전용 교도소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마도면 자체에 지금 교도소가 2개나 있어요. 예. 외국인 보호소가 있고 그다음에 직업훈련 교도소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성 전용 교도소가 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야 지금 마도면이 뭐 교도소 밀집 지역 무슨 뭐 교정타운을 만드는 거냐 예.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법무부가 지금 2009년부터 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지역사회와 소통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주민들은 전혀 몰랐고 이런 혐오 시설이 우리 지역에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지금 뭐 크게 반발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아니 뭐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거는 반대고 적어도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한테도 어떤 뭐 이런 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하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일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또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보면은 박병화도 그렇고 이 교도소도 그렇고 이 중앙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지역에다가 어떤 이런 뭐 혐오 시설이든 성범죄자를 지금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좀 이렇게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행동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그 중앙 정부의 태도 네. 여기에는 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화성시도 이제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이제 지역의 이슈로 계속 대두될 것 같은데 이 기자께서 계속 취재를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